한국 가정에서의 경제권.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기혼자 기준 약 60%가 여자가 관리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가 주도한다라는 지표는 고작 약 12%, 즉 가정 내 재무부 장관은 아내인 셈인 거죠. 월 평균 생활비로만 따져도 300만 원에 가깝게 사용한다라고 조사되었는데, 물론 과거의 지표이긴 하나 아직까진 한국의 가정 경제상 여자 주부한테 경제 주도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태반입니다. 물론 남자가 돈을 벌고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한다, 이상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결국 부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라도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 사유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는 연 2,800만 원으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지만, 한국의 현재 사회 정서상 이 가사노동이라는 게 거품이 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게 된 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전업주부 가정의 평균 소비부터 보자면, 통계청 가계동향 기준 25년 현재 가구당 월평균 소비액은 약 295만원, 이중 식비, 주거비,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 소비 성향차이가 꽤 있습니다. 이 맞벌이 기준 월평균 소비는 약 340만원으로 외벌이보다 약 40만원을 더 쓰는 셈인데, 이 소비 성향은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구보다 현저히 낮은 모순된 지표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부들의 평균 소비 패턴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내들은 한 달에 얼마를 주도적으로 쓸 것 같으세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평균 가구 생활비 240만원 중 약 108만원가량, 즉 50% 가까이 되는 지출을 가족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지출을 한다고 해요. 특히나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쓰는 금액이 월 평균 180만원을 상회하면서 가장 많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 입장에선 불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대부분 남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대체 어디에 쓰길래 이렇게 많은 지출이 나가느냐? 일단 일을 하는 워킹맘들에 비해서 전업주부로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상 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크다고 해요. 개인의 경제권이 없다 보니 가사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이 소비로서 감정적인 문제점을 푼다라는 건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명절 이후 주부들의 홈쇼핑 상품 판매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홈쇼핑 업계는 주부들을 타겟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자면요, 중년기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꾸민 비용에 대한 이유를 가사노동에 대한 일정 보상 소비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정 내 남자들과의 의견 대립이 심해지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눈칫밥 먹으며 비위 맞추고 이리 치이고 하는데도 가정 내에선 오히려 정서적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논문은 여러 나올 정도기도 하고요. 특히나 리스 부부 같은 경우에 남자들의 가정 내 스트레스는 더 크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전업주부들의 보상 소비 심리는 아무래도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른 일종의 고립감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 이러한 보상 소비 심리가 워킹맘들에 비해 외모 관리로 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부들의 보상 소비를 대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이 가사노동, 과연 이들의 생활력은 어떨까요? 우선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이라고 해요. 이때 빨래며 요리며 청소, 육아 등등 많은 가정의 일들을 해치우는데, 보통 이때 시간당 평가액은 11,209원입니다. 현재 최저시급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원이 더 많게 책정되어 있는 셈인 거죠. 근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이걸 연간으로 계산을 하자면 약 2,84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할 정도로 전업주부들의 가정 내 생활력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계산이 맞냐라는 거죠. 맞벌이 주부들만 하더라도 경제적 활동 플러스 이 가사 노동이 들어가는데, 이 전업주부는 이들에 비해서 편한 위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보상 소비까지 보인다? 남편 입장에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2030 기혼 남성 중 경제권으로 인한 문제를 겪은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많이 보이기도 했고, 이혼 사유 중 아내가 경제권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인한 이혼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이러한 문제들은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부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전업주부, 즉 시어씀 주부들 같이 경단녀의 수는 1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나 이 시각적으로나 꽤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경력 단절이 되면은 재취업 문제가 어렵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가계소득은 점차 낮아지고, 이에 따른 노후 대비 소득도 감소함에 따라서 남편 연금 혹은 자녀 부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심해지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혹은 대비하는 청년들에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경단녀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워킹맘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꽤나 크다고 해요. 이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력 단절이 재취업으로까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본 젊은 세대들이 결국 출산을 하지 않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고요. 즉 자체적으로 쉬었음 주부와 달리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 애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듯 주부들의 소비는 가족들의 삶을 꾸리는 경제 활동이 있는 반면 심리적 보상적 측면이 같이 얽혀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예능만 봐도 돌싱 관련 프로그램 혹은 이용 관련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됐지 해결이 된다라고 보이질 않거든요. 이에 대해 오은영 박사는 부부는 각자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의논을 해야 미래와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부부 간 경제적 밀당으로 인해서 가정 내 돈에 대한 투명성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미혼 입장에선 각자가 경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 되었고요. 결혼이란 건 연애와 달리 현실이 많이 껴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란 감정도 결국에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씁쓸한 현실 같아요. 그래도 이러한 현실도 충분히 서로가 노력하다 보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머리 난리제 난리지였습니다. Chillin' low key, catch me on the downside.